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수익형 건물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울산시 방어동에 소재하는 물건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가격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지가 있는 울산시 정정입니다. 제 울산은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서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석유 화학, 또 광제조업이 아주 잘 발달된 국내 최고의 산업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해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나드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항구가 보이네요. 방어진항이네요. 또 동네 이름도 방어동입니다. 항구 바로 이웃에 있는 오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지로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9397, 2023년 8월 10일자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최초 매각 가격, 감정 가격이죠. 15억 9,851만 4,2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4회차입니다. 34%의 진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째 34%까지 떨어졌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4,829만 원에 진행되는 금액입니다. 자, 매각 목록을 보면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길 368, 종전번지로는 방어동 129-1번지 소재한 물건으로서 토지가 359평방미터에 108.6평이나 되는 아주 큰 평수고요. 건물은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면적이 613.21평방미터에 185.5평이나 되는 비교적 큰 다가구 주택이다. 이 물건은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일괄 매각이라는 것을 잘 체킹을 해보세요. 자, 건물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 또 주차 출입구도 아주 원활하게 돼 있죠. 건물 내 주차장뿐만 아니라 외부의 주차장, 또 이 도로까지도 해당 물건의 토지에 해당됩니다. 주차장이 넓고 이렇게 원활하면 그만큼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실률도 더하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에서 보는 오늘의 물건입니다. 전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준신축급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바라봐도 주차장 확보가 잘 돼 있는 그런 전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내부를 보면 내부 상태 상당히 양호한 걸 볼 수가 있죠. 2층 복도하고 현관문 상황인데, 복도하고 벽을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벽을 타일로 시공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무늬코트로 시공을 하는 것보다 이제 더러움이 덜 탑니다. 관리가 그만큼 용이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층 부분입니다. 3층 부분도 2층하고 똑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이 4층 부분입니다. 자, 이래서 2층에는 5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2가구, 해서 총 11가구를 지금 임대 놓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땅이 참 못생겼네요. 무슨 화살촉 같이 생겼는데, 땅이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건물만 잘 앉아서 수익만 좋으면 좋죠. 자, 건물이 이렇게 잘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남측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단열재가 파손된 부분이 보이죠. 자, 요 이제 드라이비트라든지 아니면 스톤구트로 이제 외부 마감을 시공할 때 단열재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열재가 압착이 덜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 이제 간간히 보는데, 보통 이제 태풍이라든지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이제 압착이 덜 된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흠이 아닙니다. 자, 이 건물은 무려 34%나 지금 하락해서 진행되는 물건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하락률이 크다? 그렇게 보지는 않죠. 이 경매 물건에 있어서 건물 상태, 그거보다는 이 등기상 권리 분석이라든지 임차인 분석, 가격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건물 상태에 대해서는 좀 하자가 있고 흠이 있으면 그냥 수선을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위반된 내용은 없고요. 이 건물은 지상 4층까지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허가난 것을 확인하고요. 총 11가구를 허가났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1년 9월달, 아직 준신축급에 속한다. 감정 시점이 2021년 11월 30일, 한 2년 전 정도에 이제 감정한 그런 상태고요.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공부상 면적과 현황상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목록에 따라서 감정 가격이 15억 9,851만 4,200원에 시작하는 물건을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합니다. 등기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 권리 분석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 소유자는 시민 아무개고 주소가 현 건물의 402호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도 김창 아무개인데 역시 오늘 물건 분석하는 건물의 402호에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지금 소유자가 또는 이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는지는 좀 불명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유자가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신경 쓸 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건물 소유자 시민 아무개, 토지 소유자 김창 아무개. 자, 그렇지만 이 두 소유자는 다르더라도 물건은 일괄 매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하자가 있어서 34% 떨어졌다. 그런 내용을 아님을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이 건물은 현재 건물 소유자가 2011년도에 신축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래 임대 수익 중에 있다. 2021년 11월 18일 서남구 기선 저인망 수협에서 근저당권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온 물건입니다. 청구 금액은 1억 5,618만 2,794원. 건물의 규모나 가치에 비해서 지금 경매 신청 청구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가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설정된 권리가 무려 6건이나 됩니다. 또 근저당도 채권 채무 금액이 4억 5,500만 원. 여기 이제 그 저인망 수협과 정치망 수협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설정한 금액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2012년 4월 27일 서남구 기선 저인망 수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으로서 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아주 깨끗한 물건이다. 해서 이 등기상의 권리 하자로 인해서 가격이 34%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2년 4월 27일자 근저당권으로 확인이 됐고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2021년 11월 18일자로 진행이 된 물건이고, 해당 요구 종비일은 2022년 2월 12일자입니다. 자, 해당 물건의 임차인 조사 현황입니다. 조사 일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난 후에 법원의 직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 11가구 중에 전입 신고 세대는 총 8세대입니다. 주민등록이 전입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8세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한 세대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세대주가 또 소유자가 전입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부담도 없고, 해서 그 소유자 및 그 세대원과 전입세대 세대원 전부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명도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의 임차 보증금 현황을 보니까 2층에 57평, 3층에 58평, 4층에 60평이라 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층하고 4층하고는 층수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층에는 이제 한 세대가 미신고되어 있고, 3층에는 두 세대 미신고되어 있습니다. 301호, 304호. 4층에는 두 세대가 다 신고를 했는데 2억에 20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은 2016년부터 2020년도에 발생했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권리 신고 확인 총액은 4억 7천만 원에 41만 원이 되는데,
층별 임대보증금 예상액을 보면 2층 기준으로 해서 2억 3천만 원에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4층도 평수가 넓은데 그냥 2층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해당 물건의 임대보증금 예상액은 6억 9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등기상의 권리분석도 이상이 없고 임차인 권리분석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이 수월합니다. 등기상의 권리분석,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인해서 해당 물건이 34%까지 떨어졌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 분석을 합니다.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매물 현황입니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 우리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요 1이라고 표시됐는데 129-1번지 이 물건입니다. 근데 오늘의 물건 주변에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안 나오네요. 사실 그 해당 물건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지금 수익형 부동산인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또 다중주택을 이렇게 물건 분석을 많이 하는데 물건 분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질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역시 이 물건도 주변에 매물이 없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 거리에도 인근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뭐 물건이 다 작은 것들입니다. 여기 평수들이 작아서 이거 비교 대상도 안 되고요. 여기 6억 7천만 원짜리가 나와 있네요. 다가구 주택이죠. 2008년도, 우리는 2011년도죠. 토지면적 기준에서 1,099만 원에 지금 매물이 나온 것이 확인되고요. 멀리도 볼까요? 여기 또 10억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억 6천, 6억 7천, 요 멀리 나와 있는 물건들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까지 해보면 11억, 9억 3천, 1,100만 원에 지금 토지면적 기준 9억 2천, 9억, 7억. 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위치마다 또 건물 상태 또는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도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매물 가격을 우리가 유추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국토교통부 거래 사례가 중요하죠. 거래 사례를 보니까 2023년도에 이 지역에도 역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웬 직거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직거래 가지고는 가격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하기가 힘든 금액이고 중개 거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 9억 4천짜리가 또 거래가 됐고 요건 이제 물건들이 다 작은 물건들이네요. 여기 27억짜리 거래가 있고 11억 5천짜리, 6억 7짜리 이런 건 뭐 다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 상가 내지는 근린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에도 거래 사례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2022년도에도 26억, 평수 작은 단독주택들은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여기 6억 3천, 12억 5천, 거래가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투자할 또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은 수익성도 우선이지만 또 황금성도 좋아야지 부동산 투자에 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이버에 나온 매물 물건도 확인해봤고, 거래 사례도 확인해봤습니다.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물건은 최초 매각 가격이 15억 9,851만 4,200원에 시작된 물건을 확인했고요. 여기 이제 건물 가격이 평당 370만 원에 평가를 해서 6억 6,461만 9,200원에 이제 평가를 한 금액이고요. 토지 가격은 평당 860만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3,340만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감정 가격이 15억 9,851만 4,200원에 시작한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앞서 확인한 대로 108.6평, 건물 면적은 185.5평이나 되는 비교적 큰 면적이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34%에 떨어졌고, 지금 방금 등기상의 권리나 임차인에 대한 권리, 또 물건에 크게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이번 차수 5억 4,829만 원에 시작하는데, 과연 이 물건이 지금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물건일까? 어떤 물건일까? 비교해보면, 예상 보증금은 6억 9천만 원을 우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 금액하고 이번 진행 금액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방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했었죠. 다가구 주택, 또 우리 물건하고 거의 유사한 물건들. 물론 우리 물건보다 전부 다 면적이 다 작습니다.
자, 이 물건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면 토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평균 금액이 1,075만 원이 상당합니다. 자, 이 금액을 토지 면적에 계산을 하니까 가치가 11억 6,700만 원의 매물대가 형성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초 매각 가격, 이 감정 가격 거의 16억대하고는 그냥 무시한 상태에서 주변 매물대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한 금액입니다. 물론 지금 이 비교한 금액들은 우리 물건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 자, 그럼에도 그런 금액으로 평가를 했을 때도 11억 6,7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지금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어떨까요? 자,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봤을 때 인근의 도로명을 가진 다가구 주택을 평가를 해 봤을 때 여기서도 전부 다 면적들은 다 작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봤을 때 토지 면적 기준에서 1,047만 원, 1,130만 원, 1,322만 원에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평균을 내보니까 1,168만 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우리 토지 면적에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2억 6,800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자,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면적 대비한 금액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 최종 평가 분석을 해보면 물건 상태 양호하고 이 지역은 임차 수요도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자, 방금 다 확인했듯이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서 추가 부담금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대에서 최저 매각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임대보증금보다도 1억 5천 이상이나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주변 매물 시세보다는 무려 6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거래 가격보다 이건 너무 놀라서 이거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7억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방금 국토교통부의 인근 지역의 실거래 가격을 생생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무려 이번 진행 가격하고 7억 이상 차이 나는 이런 놀라운 금액입니다. 자, 이 물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물건입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발생하고 또 향후에 아주 높은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물건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권리 분석을 해도 34%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으로서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대박 물건 중에서도 아주 초초대박이죠.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또 등기상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 가격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입찰해볼 의향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의 현황, 또 물건의 상태도 점검을 해보고 또 지리적 위치, 또 임대 시세, 또 매매 시세까지도 잘 분석한 연후에 최근 낙찰 시세까지도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낙찰 시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전국에 걸쳐서 다가구 주택,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자, 이렇게 지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했던 울산 호계동 다가구 낙찰 현황입니다. 자, 이 물건은 무려 9명이 입찰을 해서 감정가의 75%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를 하고 객관적 분석을 잘 한 연후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